있어가지고 생활기도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큰 의자가 되어 있어요. 여기 창을 수 있고 앞에 저런 게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여기는 그림과 함께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깨끗하게 아니에요.因为有的时候我们车上的比较多嘛，有些车是不太会过脑子，就只会那么呛。但当年你上的时候，我觉得你应该是过了脑子的，这个车。过了很多年之后，呢個就之前可能幾百萬。驾这辆车吗？ 오늘은 격리 마지막 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문 격리 시설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우선 저는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호텔 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비용,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호텔의 장단점, 그리고 네 번째는 호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뭐 코로나 검사나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저는 상해 약간 밑에 있는 닝보 지역에 들어왔고 호텔의 이름은 닝보 비엔나 호텔이라고 불려요. 제가 딱 처음 본 후기는 엄청 크고 화려했어요. 그리고 그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일단 저희 캐리어를 싹 다 꺼내가지고 소독을 해서 하셨고 여권을 걷어가시고 방키를 주셨어요. 저희 들어올 때는 8층이랑 10층에 모두 배정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이 호텔에 있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8층에 대부분 배치되는 것 같았고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10층에 배치가 됐어요. 직원분도 이렇게 캐리어도 끌어주시고 되게 친절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딱 제가 방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장판이 더러웠어요. 중국인들은 해바라기씨를 먹는 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씨 껍질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호텔 측에서 그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서 바닥 구석구석에 해바라기씨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한테는 그 껍질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는 처음에 벌레인 줄 알았어요. 약간 벌레 등처럼 생겨가지고 저는 벌레인 줄 알아서 첫인상이 이렇게 좋진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정보를 적을 수 있는 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2주 격리 후에 어디에 갈 건지 작성하고 뭐 여권번호나 제 이름 작성하는 개인정보 작성, 다른 친구나 선생님 이런 걸 컨택할 수 있는 번호, 이름 이런 거를 가져왔어요. 그걸 잘 작성해서 내면 되고 나중에 그 확인 전화를 다시 한번 합니다. 우선 호텔에 대한 그냥 간단한 저의 생각 말씀드렸고 닝보는 총 3개의 호텔로 한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외국인들은 중국에 입국에 불과하고 한국인들만 입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바뀌어가지고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만 중국 비자가 발급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3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엔나 호텔, 사기 호텔, 그리고 하나 다른 호텔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비엔나 호텔이 가장 가격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좀 더 공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개의 호텔에 비해서. 그럼 이제 간단한 소개를 맡았으니까 그 다음은 이 호텔의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려고 해요. 여기 비용표를 이렇게 처음에 오면 나눠주는데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해석해보자면 방값은 292원이에요. 뭐 다른 도시는 막 400위안까지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닝보 지역은 보통 240에서 260 이렇게 하는 편이고 닝보에서 290은 비싼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290이면 하나로 약 55,000원 정도?
그리고 밥은 아침, 점심, 저녁 각각 30위안씩으로 총 90위안이에요, 하루에. 이렇게 막 아침, 점심 선택이 안 되고 하루를 다 먹어야 됩니다. 코로나 검사를 총 4번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격이 총 320위안. 공항에서 여기까지 픽업해주는 버스비 60위안. 그래서 총 5,700위안이 결제가 되는데 저는 밥을 딱 한 번만 먹었어요. 2주 동안 먹을 식량을 한국에서 충분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500위안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사전에 미리 지불을 하고 현금이나 카드는 마지막 전날 밤에 결제를 해요. 비용은 뭐 여기까지. 그리고 원래 여기 마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올 당시에는 없었어요. 배달, 택배 안 돼가지고 뭐 쓸 돈이 딱히 없습니다. 물은 총 25병을 처음에 주는데 2주 동안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부족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부족하면 한 병당 2원씩으로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딱히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비용은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호텔 자체가 방도 크고 침대도 크고 창문도 크고 화장실도 큰 느낌? 다 큼직큼직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약간 원룸? 아니면 좁은 고시원처럼 생긴 데도 있던데 화장실도 샤워실이랑 세면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편리해요. 창문도 비록 머리 안 들어갈 정도로 밖에 안 열리지만 큼직해가지고 아침이나 저녁에 밖 풍경을 보기 좋았다? 아침에 여기가 하얀색 커튼인데 그 햇살이 들어오거든요. 그 햇살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드라이기나 TV나 전기포트 그리고 전등, 수건, 옷걸이 환경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하고 막 좋은 제품은 아니더라도 쓸만한 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책상에 있는 그 전등은 없는 데가 많거든요. 저는 있어서 되게 밤에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드라이기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짐 때문에 드라이기를 갖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머리를 말릴 생각이었는데 드라이기가 있어서 빨래도 쉽게 말릴 수 있고 머리도 빨리 말릴 수 있어서 그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직원들이 되게 친절해요. 물어봐도 바로 5분도 안 돼서 답장을 해주고 안 되는 것도 약간 물어봐 주겠다 이러면서 되게 해주는 경우가 많고 뭐 예를 들면 밥은 이렇게 막 하루만 시키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인부 떠나기 전에 밥을 한번 먹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조금 식당 직원들 불편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한번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되게끔 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막 정보 같은 것도 전달해달라 그러면 빨리 막 그 보안국에 전달을 해주고 그냥 이 외의 서비스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 에어컨이랑 와이파이가 잘 된다. 와이파이가 잘 안 돼가지고 머신 같은 거를 사와서 쓰시는 분도 많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2주 격리 동안 한 번도 와이파이가 잘 안 됐던 적은 없고 VPN은 밤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안 되는 건 아니고 블로그 업로드 하기 힘든 정도? 그 정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점을 말해볼게요. 일단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단점은 더럽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장판이 이렇게 깔려있거든요. 근데 제 방은 특히나 울퉁불퉁하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공사 하는 줄 알았어요. 뭐 해바라기 씨도 이렇게 껍질도 많이 떨어져 있고 화장실도 막 엄청 더러운 건 아닌데 깨끗하진 않았다. 그 점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빗자루 좀 줄 수 없냐 해가지고 빗자루를 빌려서 쓸고 바닥도 그 장판도 제가 의자 다 걷어내고 최대한 쩍쩍 폈는데 2주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다시 밀리고 그래서 지금 약간 더 쭈글쭈글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집에서도 슬리퍼를 안 신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발이 불편한 걸 싫어해서 근데 여기서 제공해주는 슬리퍼 3개와 제가 갖고 온 슬리퍼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침대에 동서남북으로 배치해가지고
신고 다니는 약간 맨발로는 다닐 수 없는 바닥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고, 두 번째 단점은 이것도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다른 격리 시설에 비해서 한 52원 정도 비싼 편입니다. 식비도 물론 마찬가지로 비싸고. 그래서 가격만 조금 더 저렴했다면 이 더러운 것 좀 뭐 양해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가격도 비싼데 더러우니까 그게 좀 더 약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점은 수건, 침대, 의자 이런데 곰팡이가 있고 약간 꿉꿉한 냄새가 나요. 이거는 제 방뿐만 아니라 다른 방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의자에는 곰팡이가 있고 침대도 약간의 곰팡이가 있고 뭔가 침대 이런 냄새가 약간 꿉꿉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갖고 온 수건을 베개에 깔아두고 자는 편이고 얼굴이 닿으니까 그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이건 뭐 이 호텔만의 단점은 아니에요. 중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지만 한국의 수질만큼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필터기가 꼭 있어야 되고, 필터기가 있어도 피부가 약간 상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랑 수질이 좋다 보니까 약간 비교돼서 그런 거지 이 호텔만의 단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2주 동안 꽤 만족하면서 지냈던 편입니다. 크게 불만사항은 없었어요. 왜냐면 바닥도 제가 쓸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장단점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격리 생활 영상을 간단하게 올릴 예정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2688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를 걸면 보안구경 연관이 돼서 2주 격리 후에 어디에 갈 건지, 몇 시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 격리 생활에 관한 거를 여쭤볼 수 있고요. 호텔은 0번을 누르면 전화가 됩니다. 저는 한 처음에 일주일은 전화로 뭐 이런저런 부탁을 했었는데 나중에 위챗 아이디를 알게 돼가지고 그냥 편하게 위챗 카톡으로 보내면 다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 검사는 보통 9시에 하고 3시에 한 번 더 해요. 그게 하루에 2번씩 할 때도 있고 한 번만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 규칙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9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이렇게 한다. 그냥 이렇게 팔목 보여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격리시설을 보니까 체온계로 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수은 체온계. 근데 저희는 직접 재줍니다. 그래서 약간 아침에 꿀잠 자고 있는데 띵동 그러면 쏙 튀어나가는 게 약간 불편하긴 한데 뭐 나름대로 재주니까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여기 안내서에 적어줘요. 방마다 있고 저희 여기 와이파이는 되게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불편함을 크게 못 느꼈어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8시 반에서 11시 반, 2시에서 5시는 소독 기간이어서 쓰레기를 버리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1시와 7시에 쓰레기를 가져와요. 근데 쓰레기통이랑 음식 받는 곳이랑 바로 문 앞에 이렇게 딱딱 있어가지고 크게 나갈 일이 없어요. 진짜. 음식은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침은 7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점심은 11시에서 12시 반, 저녁은 5시에서 6시 반 이렇게 갖다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배달해주면 띵동 눌러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편해요. 코로나 검사는 언제 하냐면 4일, 7일, 10일, 14일 이렇게 하거든요. 첫 번째 공항에서 먼저 받고 4일째 되는 날 코 한쪽 받고 4일에는 입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 검사 막 깊게 찌르진 않고 그냥 대충 찔러요. 푸지도 않고 익숙해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 14일째는 양쪽 코를 하고 제 방에 그 제가 많이 만졌던 곳에서 또 세 번 채취를 해갑니다. 문고리나 핸드폰이나 침대나. 약간 그걸 당했는데 약간 실험용 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취를 하고 4번의 검사 보고 음성이 나오면 2주간의 격리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날은 이렇게 영수증도 줘요. 결제하러 오면서 이렇게 영수증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떻게 지냈냐면 그냥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그냥 가끔 바깥바람 쐬고 싶으면 창문에 이렇게 얼굴 받고 바깥 공기 마시고 그리고 영상 편집도 하고 블로그 업로드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중국 드라마도 보고 여기 TV 있으니까 중국 TV도 보고 씻고 빨래하고 뭐 코로나 검사하고 뒹굴뒹굴거리고 가끔 공부도 하고 담배치고사도 받고 목표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 이런 것도 세우고 그렇게만 했는데도 시간이 후딱 갔어요. 제일 많이 한 건 타오바오 쇼핑이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갇혀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 안 먹던 것도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디저트, 간식 이런 것들도 타오바오에 막 담아놓고 제가 옷을 계절별로 3개씩밖에 안 들고 왔거든요. 다 여기서 사려고. 그래서 뭐 입을지 고민하면서 사기도 하고 기숙사에 냉장고가 없대서 냉장고도 보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격리 심심하겠다, 막 어떻게 힘들겠다 이러는데 저는 완전 잘 맞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중국 음식도 맛있었고 격리 음식도 맛있었고 그냥 약간 호캉스 즐긴 느낌이었습니다. 격리하러 오시는 분들은 너무 긴장하지 않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음식도 물론 개박해고 호텔 바이 호텔이겠지만 음식도 그 정도까지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고 저는 오히려 맛있었고 그리고 막 방에서 할 일도 그냥 별거 안 하는데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심심하지 않아. 그리고 바깥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약간 처음에 더러운 걸 청소하는 것도 시간 가니까 좋잖아요. 약간 근데 중국어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저의 경우에는 전화로 제가 6시 격리 해제거든요. 근데 6시 50분 기차를 구매했어요. 근데 전화로 너 6시 50분 차는 조금 못 탈 것 같다. 그때까지 못 갈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6시에 차가 많이 막혀서. 그래서 중국어를 못했다면 못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저도 막 따졌다 약간 뭐라 말했죠. 아니 그 전 사람은 5시에 출발해서 다시 반에 도착했댄다. 근데 왜 안 되냐 50분인데. 그래서 그때는 되게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이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차표도 바꾸고 그 이외에도 막 호텔 측에서도 막 질문을 많이 하고 저도 요구를 많이 하고 그 2688 보안국에서도 가끔씩 전화가 와가지고 막 물어보거든요. 막 어디로 갈 거냐, 뭐 너의 선생님이 뭐냐, 그 선생님 전화번호는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14일 격리 생활이 되게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